잘 쉬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육농장의 위치는 제가 진양호수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농기촌을 하셨을 때 입지를 고려할 때 주위의 여건을 좀 잘 보시는 것도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여기 이 땅을 매입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비닐하우스를 사실은 지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농어촌 민박 펜션을 지어서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프로그램 하려고 하니까 비가 올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뭔가 추울 때를 특히 대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시작을 하다가 거기 여러분들 좀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옛날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한 십몇 년 동안은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계기가 비닐하우스를 다 헐고 다시 이렇게 건물을 제대로 지었을 때가 2016년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에 다 똑같죠. 어디 가서나 자기가 뭔가 용도에 맞춰서 영업 활동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건축물과 그리고 개발 행위를 꼭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저쪽에 끝에 보이시는 거 있죠. 여기가 다 진양호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때가 거의 한 34원서 정도의 물이 이제 가득 찼을 때 모습이고, 그래서 아주 물이 빵빵하게 있을 때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꽃이 막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5, 6월 달 정도 되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잔디밭이고 여기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뭐 편안한 맹상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그런 말 있죠. 물멍, 불멍, 뭐 멍때리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구석구석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넣어놨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요즘 이쁜 곳을 많이 찾으시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을 포토존들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사진이 없는 것도 포토존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정보를 많이 모아서 그거를 이제 배치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펌프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펌프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자로 되어 있죠. 이 펌프는 유럽형 펌프예요. 우리 한국형 펌프는 약간 항아리죠. 그래서 항아리다 보니까 처음에 물을 펌프질을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마중물이 들어가죠. 근데 마중물을 넣어야지만이 밑에 있는 압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죠. 자, 그걸 잘 이해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여름 되면 이제 우리가 음료가 있을 때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걸 빨게 되면 음료가 올라오잖아요. 그 원리를 여기 펌프와 원리에 이제 거기 응용을 해서 얘기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빨리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형 펌프에는 마중물이 필요해서 물을 붓게 되고, 이 유럽형 펌프는 일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무바킹이 안쪽에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펌프질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물이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종류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의 자연정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수생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생식물의 종류를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계절별로 뭐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물의 자연정화할 때 자연 여제 있죠. 여제인데 이제 황토가 있고 모래, 마사, 자갈 등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똑같은 모래예요. 근데 여기는 모래가 이렇게 아이보리로 하얀색이 있고 여기는 검정색이 있어요. 여러분 검정색 모래 보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2012년도에 그 진주시 상수도 사업소하고 물 위탁 교육을 할 적에 진주시 정수장을 갔는데 가보니까 검정모래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검정모래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 물을 정수할 적에 보면 그 여제하는 것 가지 여과기 코너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3대 7이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넣을 때 모래가 이렇게 하얀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 물이 걸러지면서 물 속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하얀 색깔의 모래가 검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검정 모래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래를 가지고 얻어와서 이렇게 이제 놔놓고 아이들이 여기서 직접 만지면서 촉각놀이를 하는 거죠. 자, 모래를 만졌을 때 느낀가, 그 다음에 마사를 만졌을 때, 자갈을 만졌을 때, 그리고 뭘까요? 황토를 만졌을 때 그 느낌을 아이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 여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물을 정화하는데 예제로 쓰인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팻말이 있죠. 근데 자세히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팻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에는 뭔가 쓰여져 있죠. 첫 번째 위에는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뚜껑을 딱 열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농장은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오면은 정말 다양한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 오시게 되면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한 것만 쫙 둘러보면서 그거를 알게 되면 정말 일반 상식에서도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빗물 저금통 있죠. 빗물 저금통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빗물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거죠. 비라고 생각한다면 개구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가 물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죠? 나무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수장공사하고 물산 위탁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게이워트, 이렇게 게이워트 캐릭터까지 넣고 물에 대한 캐릭터 넣으면서 게이워트 MOU 했다는 것도 넣고요.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빗물 저금통과 경제 이야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통은 초등학생이 한 70%였고 30%는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 일반인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난이도에 따라서 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이제 그냥 농업이 그냥 이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 교육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제 치유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치유로 간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다 너무 바쁘게 사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치유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그러면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을 그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이제 많이 검증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흥청에서부터 엄청 많이 해놨죠. 자료 같은데 자료를 보게 되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물산항 교육농장이 이제 교육농장만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치유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지금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 4년 전쯤에 이제 치유 얘기가 나왔었고, 3년 전쯤에 그게 조금 더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남도 기술원에서 치유농업, 치유음식, 뭐 원예 치료, 뭐 막 엄청 교육이 많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자, 그러면 농업하고 연계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럴 거면 그러면 치유농업이라는 단어도 익숙하게 되고 치유농장, 농촌치유, 치유감각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치유라는 게 되는 거고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통분모가 농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농촌 주민들이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프로그램이나 치유 음식 그리고 치유 숙박, 치유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이나 정서적 문제 해결, 그래서 개선하고 극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유익함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을 회복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웰니스 관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 떠다가 지금은 오히려 웰니스 관광보다는 치유농업, 치유농장,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이 지금 뜨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틀어서 말하면 웰니스 관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웰니스 관광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농촌 관광에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갱간에 대한 감상을 좀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것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음식하고 특산물을 팔게 되고
그러고 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는 또 포함되는 게 농촌 체험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치유와 힐링에 관련된 치유 여행 쪽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트렌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 트렌드를 방향을 좌지우지 못하면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대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촌 치유를 하려고 하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뭔가 항상 얘기할 적에 농촌 교육농장도 마찬가지고 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뭐 치유농장, 사회적 농장 이런 모든 것들이 농촌에 있는 다원적 기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농촌의 기능 중에서 다원적 기능과 그리고 농촌의 행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위치의 농촌의 행태, 여러분이 어딘가에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되는 농촌의 행태가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양한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올 거예요. 요걸 가지고 농촌에서 어떤 산업화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수익화하고 그 농촌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 중심의 치유농장과 치유농업의 목표는 그럼 뭘까요? 요즘 치유농업, 치유농장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치유농업, 치유농장은 첫 번째는 어떤 개인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의 건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가족의 건강이 있음으로 해서 건강한 국민이 양성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건강한 국민이 양성되면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치유농업, 치유농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그동안에 실험적으로 많은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농업, 치유농장. 그럼 치유는 도대체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뭐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또 식물을 집안에서 어떤 식물 화분 개를 기르든 뭐 아니면 한쪽 코너에 아예 뭐 그 화단을 꾸며 놓든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또 원예 치료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물을 키우면 동물 치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예를 가지고 뭐 화분이나 꽃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원예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을 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음식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음식 치유 안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선 음식, 약초 같은 것도 충분히 음식 치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산에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산림 치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다양한 치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매개체도 있다. 뭐 동물 치유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뭐 말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아예 하는 데가 많잖아요. 특히나 자폐 아이들이나 지체장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 치료 같은데 말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치유라는 그런 개념들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고 할 수가 있더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치유농업, 치유농장이 이것으로 그냥 말 것이냐. 조금 전에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 네.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이제 미리 사전에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고, 이게 치유농업, 치유농장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치유농업이라는 게 그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장에서 그것을 모델을 본다 와서 우리가 치유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회적 농장은 또 도대체 뭔가?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 정진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농업이나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거를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부담하려고 하면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은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사회적 농장이 치유농업 사회적 농장이 뭐 한 천 몇백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게 많을까? 그게 농촌에 살면서 치유농업 사회적 농장을 하면서 생활이 될까? 궁금하시죠? 저는 2014년도에 독일과 프랑스에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서 너무 놀랬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서 저도 이제 교육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일주일 숙박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형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숙박도 있고 요리 체험 공간도 있고 뭐 세미나실도 있고 야외 텃밭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다 평일에 왔을 때 그 주제가 맞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오게 되고 그게 학교 과정에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통 일회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주일씩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농장이 일주일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근데 자기 농장에서 다 할 수가 없으면 자기 농장에 연계해서 주변에 지역에 있는 그 농장들과 연계해서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그게 교육 일수에 이제 다 인정이 되고 아이들은 거기 와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치유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가 도대체 대상이 누구일까요? 노인, 치매, 그리고 뭐 장애인, 네, 그리고 뭐 갱년기 여성, 뭐 아니면 또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중반인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은 시골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60, 70이 되었을 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될까요? 능력이 될까요? 그때는 제가 누구에게서 제가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저에게도. 근데 그것은 저에게만 오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인정을 받고 나면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있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야지만 그게 인정되는 거고 지금 한의원인가 거기도 지금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원예 치료를 하든 동물 치료라든 그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뭐 케어팜이 되든 이랬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은 원예 치료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미술 치료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동물 치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나오게 되면 원예 치료에 인정되어져 있는 농장, 동물 치료에 인정되어져 있는 농장들을 다 선발되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농장에 본인이 가서 그 치유를 하는 기간으로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장에서는 자기가 그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케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나라에서 받으니까 농해소득 차원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시대가 저도 올 거라고 보고 지금 농촌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농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 비용만 지불할까요? 당연히 감독도 하겠죠. 이 돈이 잘 쓰이고 있는가 세금이기 때문에 감독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자는 여기 와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의 공통적인 분모는 농업 활동이에요. 농업 활동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돌봄 케어도 되고. 그러면 도대체 농업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 와서 뭘 한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닭을 키우고 있으면 닭에게 뭐 해주는 것도 그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 닭을 껴안아보고 동물과 같이 그 온도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동물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도 한번 안아보고, 그리고 걔가 많이 떨고 있으면 왜 떨고 있을까 이런 그 교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리고 텃밭에 가게 되면 텃밭에 대비를 준다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상추라든지 뭔가가 야채들이 있으면 그걸 수확한다라든지, 요걸 수확해서 판매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주위에도 사실은 어떤 노인 학교들이 있는데 거의 그 시설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어떤 분이 한 분 부모님이 계신데 시설에 계신데 거의 시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게 되면 늘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와 실내 공기가 굉장히 다른데 실내 안에만 있으면 활동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은 뭐예요? 활동이 적어지면 우리의 몸에 대한 근육들이 자꾸 쇠퇴하게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활동은 오히려 더 그 건강을 더 정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 활동 중에서도 어떤 게 좋느냐? 농업 활동이라는 거죠. 농업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농업 활동이 공통적인 분모고, 농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너무나 기회는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를 선택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가 평생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이런 일을 또 하시려고 하면 그 농장에서는 역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데 교육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에는 보통은 노인을 일반 노인이나 치매 환자를 케어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농장의 역량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런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시면 돼요. 내가 다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예 쪽으로 제가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을 제가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저도 채용을 했어요. 뭐 다 할 수 있나요? 그게 뭐 어떻게 한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열심히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활용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있는 지역 주민을 고용 창출 효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혹시나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분을 채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 장애인을 채용하시게 되면 장애인의 노동 시간은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적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주민을 하게 된다면 일부 와서 농업 활동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시면 그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농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물산 교육농장에서 해왔던 이게 물산 치유농장으로 가려고 하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를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반시설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게, 제일 아쉬웠던 점이 원예 치료 부분을 하려고 하니 늘상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아니면 작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 춥단 말이죠. 세미나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은 원예 비닐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겨울에 원예 치료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다시 다 텃밭을 사용하던 그 공간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옆에서 봤던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하얀 펜스가 저 뒤까지 쳐져 있고 이게 한 300평 되는 거고, 첫 번째 요 금정 공간은, 금정 건물은 본 건물인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아까 해용 네킹 공예나 아니면은 뭐 미니 정원이나 기타 등등 완제품, 농산물 같은 것을 팔기 위해서 이제 소매점을 하나 지었고, 여기는 이제 처음에 유리온실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만만찮고 관리비가 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닐온실을 지었어요. 근데 비닐온실을 짓기는 지었는데 비닐온실 같지 않게 보이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보통 비닐온실은 일반 비닐 그 대를 가지고 둥근 도움형으로 많이 하게 되고, 이중으로 하려고 하면은 밖에다가 다시 한 일중을 더 하죠. 그러면은 형태가 어떤 모양이냐면 아주 둥글게 되고 어디서나 봐서 비닐행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게 되면 미적 감각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뻐야 되는데 이 모습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개백 각간을 전부 사용해서 베개백간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꼭 해야 되잖아요. 비닐하우스는 난방 때문에. 그래서 그 이중을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중을 하게 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유리온실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리온실이냐고 그렇게 다 물으면서 들어온 적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비닐온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쪽 칸에는 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그 섭식 조격을 할 수 있는 아로마 조격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한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건식인데 적외선을 가지고 조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한 공간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이제 글램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이제 꽃들을 심게 되고, 이쪽 한쪽에는 이렇게 건식과 섭식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원예 치료를 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이런 이제 작년에 했던 이렇게 작은 텃밭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공간을 제가 이름을 짓기로 당신의 케렌시아 공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치유 농장을 하려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경남 강력 치매 안심센터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자고 얘기했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경남 광역 정신복지센터에서 오셔가지고 하자고 해서 올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MOU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한 12회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 기억학교가 있는데 기억학교하고도 이제 계속 앞으로 쭉 하려고 MOU를 해서 그 노인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말에는 일반 손님도 오시는 거예요. 예약을 해서 오시고. 그리고 지역의 아동들하고도 이제 24회기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물산교육농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성했던 상황을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마지막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